현재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으로 암울합니다. 정치는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고 북한은 언제나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전 세계는 강대국에 의해 위태롭기만 합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는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 요즘 자유의 깃발 채널에는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그립다는 댓글이 많습니다. 왜 지금 박정희 같은 나라를 뒤바꾼 인물이 다시 나타나기 힘들까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리더십, 유산, 그리고 2025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를 끝까지 따라오면 왜 이런 거물이 지금 나타날 수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리더를 필요로 하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자유의 깃발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질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이야기할 때 두 거인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경제 기적을 이끈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맨손으로 배와 꿈을 만든 사람,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 이들은 단순한 리더가 아니었어요. 온 국민의 어깨를 짊어진 비전의 상징이었죠. 완벽하지 않았고 그들의 방식은 논란을 낳았지만 그 영향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1960년대 박정희의 시대를 떠올려 봅시다. 당시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세계 최빈국 중 하나,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던 시절입니다. 배고픔은 일상이었고 희망은 사치처럼 느껴졌죠. 한국전쟁은 나라를 물리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스마트폰이나 케이팝 스타를 꿈꾸지 않았어요. 배부르게 밥 한 끼 먹는 게 꿈이었죠. 그런 시대에 대한민국은 강력한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단 하나의 절박한 목표, 가난에서 벗어나기, 생존하기, 번영하기. 이건 개인의 소망이 아니었어요. 국가 전체의 사명이었죠. 농부부터 공장 노동자, 학생부터 군인까지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박정희는 그걸 정확히 읽었어요.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 직후 그는 라디오로 국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독립은 정치적 독립만으론 부족하다. 경제적 자립, 군사적 자립 없이는 진정한 독립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한 연설이 아니었어요. 청사진이었죠. 박정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고 경부 고속도로를 뚫었으며 포항제철을 세워 철강을 만들었고 조선과 중화학 공업을 키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밀어붙였나요? 네. 독재적이었나요? 종종 그랬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적을 만들었어요. 왜냐? 그 목표가 모두에게 공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난을 물리치자는 목표요.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위대한 정신과 이를 발맞추어 따라주는 정주영 회장, 그리고 당시에 함께 살아 숨쉬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피땀 흘려 힘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누구 하나가 빠지게 된다면 이러한 기적은 만들 수 없었을 겁니다. 자, 이제 2025년으로 와봅시다. 지금 우리에게 공통된 어젠다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강국이에요. K-팝은 세계를 휩쓸고 삼성과 현대는 전 세계에서 통하죠. 1인당 GDP는 3만 5천 달러를 넘었어요. 민주주의 국가, 기술 선도국, 문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공통의 목표가 뭐냐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의 국가적 어젠다가 없어요. 대신 수많은 개인의 목표가 있죠. 누군가는 돈을 쫓고 누군가는 일과 삶의 균형을 원해요. 어떤 이는 공정함을, 어떤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고 싶어 하죠. 젊은이들은 요로를 외치고 탕진핑하며 눕는 삶을 말해요. 물론 모두가 자기 길을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그건 멋진 일이죠. 하지만 그만큼 우리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5,100만 국민을 하나의 사명으로 모으는 걸 상상해보세요. 자유는 다양성을 줬지만 우리의 초점을 분산시켰습니다. 박정희의 리더십은 가난이라는 명확한 적을 겨냥해 국민을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성공했어요. 2025년의 적은 뭘까요? 불평등, 기후변화, 지정학적 긴장. 다 진짜 문제지만 그 절박함이 예전 같지 않아요. 가난을 벗어나게 한 자본주의는 결국 자본주의를 공격하게 되는 자유까지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이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박정희와 정주영은 단순한 리더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헌신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볼게요. 박정희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는 만주군관학교를 거쳐 일본 육사를 졸업했죠. 해방 후 북으로 가지 않고 대한민국 국군 장교로 남았습니다. 그의 삶은 개인적 성공에 있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을 민족의 종복으로 여겼죠. 1961년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권력을 탐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대한민국의 생존이 위태롭다고 믿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잘 살려고 정치하는 게 아니다. 민족이 사는 길이 있다면 나 하나쯤은 버릴 수 있다. 정주영 회장은 또 어떤가요? 그는 소판 돈 70원을 들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게 전부였죠. 돈도 백도 아무것도 없이 현대건설을 일궈냈습니다. 조선소 부지를 정부에서 받고 단 한 장의 도면으로 전 세계 바이어들을 설득했어요. 당시 영국 조선소 대표는 비웃었죠. 한국은 철판 하나 못 만들고 조선 기술자도 없다. 배 한 척 못 만드는 나라가 조선 산업에 뛰어들겠다고? 정주영의 답은
우리는 못할 게 없다. 시키기만 해라. 그의 명언 해보기나 했어는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어요. 그건 대한민국을 세계 무대에 올리겠다는 무모한 도전의 정신이었죠. 그는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뛰었어요. 자, 이제 우리 세대들은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나요?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나는 행복하고 싶다. 일과 삶의 균형을 원한다. 나답게 살고 싶다. 이 말들이 틀린 건 아니에요. 자기 돌봄과 개성은 중요하죠. 하지만 이건 모두 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2025년 우리의 문화는 우리보다 나를 찬양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개인의 행복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박정희와 정주영은 자신을 넘어선 무언가를 위해 살았어요. 그들의 목적은 민족, 국민, 미래였죠. 오늘날 우리 중 몇이나 공동의 목표를 위해 모든 걸 걸겠어요? 어떤 리더가 자신의 삶과 명성을 큰 비전을 위해 내던지겠어요? 이 변화는 단순히 문화적인 게 아니에요. 구조적입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의 생존은 집단적 노력에 달려 있었어요. 지금은 시스템이 개인의 성공을 보상하죠. 스타트업, 인플루언서, 프리랜서. 우리 경제는 개인의 승리를 찬양해요. 우리 모두가 박정희, 정주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시대가 되었지만 이들과 비견할 수 있는 인물이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위대한 인물이 나오지 못한 이유는 개인을 넘어 비록 나 자신이 희생될지어도 국가를 위한 명운을 거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행복과 만족감을 최종 목적지로 가진 사람에게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21세기는 단순한 새 시대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미디어가 모든 걸 바꿨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리더는 신문, 라디오, TV로 말했죠. 메시지는 통제되고 다듬어지고 일방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수백만 명에게 닿을 수 있어요. 소셜 미디어,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트위터 X가 새로운 아이디어의 전장이에요. 세계적인 사례를 봅시다. 도널드 트럼프는 X를 통해 전통 미디어를 건너뛰고 유권자와 직접 소통했어요. 좋든 싫든 그는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재정의했죠.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단순한 CEO가 아니에요. 한 번의 포스트로 테크 정치, 심지어 우주에 대한 논쟁을 이끄는 문화적 거물이에요. 이 리더들은 기자회견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들은 이야기를 장악하죠. 근데 대한민국은 어때요? 우리 리더들은 과거에 갇혀 있어요. 정치인들은 대본 읽은 연설과 보도자료에 의존하죠. CEO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뒷말 나올까봐 피하고요. 지식인들은 대중적인 스레드 대신 엘리트 독자를 위한 칼럼을 쓰죠. 우리의 디지털 비정화는 어디 있나요? 단 한 번의 엑스포스트로 수백만을 움직일 리더는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뢰의 문제죠. 2025년 대한민국 국민은 회의적이에요. 부패, 스캔들, 깨진 약속을 너무 많이 봤죠. 오늘날의 박정희가 나타난다면 즉시 혹독한 검증을 받을 겁니다. 모든 결정이 온라인에서 해부되죠. 그 소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냉소적인 시대에 영감을 줄 수 있을까요? 진실은 이겁니다. 오늘날 리더십은 새로운 기술을 요구해요. 디지털 설득의 기술이죠. 비전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걸 팔고 지키고 온라인에서 살아내야 해요. 대한민국 리더들은 아직 이걸 터득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까지 우리는 박정희의 시대를 그리워하며 되풀이할 수 없는 대담함을 동경할 뿐입니다. 자, 왜 2025년 대한민국에 박정희 같은 인물이 나오기 힘든 걸까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지 않아요. 우리의 목적은 나에서 멈추죠. 우리 리더들은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박정희와 정주영은 단순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국가의 절박함과 단합이 나은 시대의 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2025년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리더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박정희의 복사판이 아니라 새로운 누군가. 우리의 다양한 꿈을 하나로 묶고 희생을 이끌어내고 디지털 소통의 대가인 사람.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죠. 나는 수없이 실패했지만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게 나를 만들었다. 박정희는 죽기 전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가면 역사가 판단하겠지. 다만 나라가 무너지지 않길 바란다. 2025년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나요?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나요? 마지막으로 행동에 나섭시다. 이 영상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댓글로 말해주세요. 오늘날 위대한 리더는 어떤 모습일까? 역사, 문화, 리더십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다음 콘텐츠는 박정희, 정주영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타나기 위해 우리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구독해주시고 다음 콘텐츠까지 보셔서 대한민국을 이 위기에서부터 구해냅시다.